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래 오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강의를 이제 어느 정도 학기도 대학교도 방학을 하고 이래 하니까 연말 되고 이러니까 각 관공서나 이런 데 제가 요새는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기 또 제가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가보면은 우리나라 이 사람이 우리 문화를 너무 모르고 지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그래 어제도 제가 그 공무원들 정년 퇴직한 곳을 제가 가서 강의를 한번 했더만 너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생소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는 우리 문화를 좀 알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런 각 공공업체나 학교 이런 부분에 저는 강의가 많이 들어와서 나가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을 참 저는 이 시대에 와가지고 다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먼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중국 쪽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 한문사전에 보면은 요 자체를 보면 할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저 나라에서 봤을 적에 우리나라를 보고 동이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동쪽. 동이족이 이쪽을 이를 여기다 사람 인자로 딱 써. 이자를 이랬어. 그러면 저거는 뭘 지게 이 이자는 우리 한문사전에 찾아보면 오랑캐 이자를.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자들은 왜 중국과 같이 오랑캐 이자를 우리는 쓰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쓰느냐? 우리는 오랑캐 이자를 써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쓰려면은 할을 잘 다루는 영리한 민족이거든. 이 이자가 할을 잘 다루는 민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할궁자에다가 사람 인자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할을 들고 있는 게 할을 잘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자를 할을 잘 다루는 이자로 하든지 영리할 이자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중국 그래갖고 중국 저거 말대로 오랑캐 이자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오랑캐 이자로 지워버리세요. 영리할 이자로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할을 잘 다루는 이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올림픽 하면은 양궁, 우리나라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10억이다, 뭐 미국의 2억이다, 일본이 1억이다 하여도 활을 다루는 것은 우리나라 4천만, 남북한 합해서 5천만, 약 한 7천만 되는 이 인구만큼 우리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 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문화가 그 글자 하는 데까지도 우리는 침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 이럴 때는 애탄다는 겁니다. 예. 중국인들이 그 한문에 오랑캐 이자로 썼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오랑캐 이자로 쓰면, 그러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면 동이족 그러면 이자는 그럼 오랑캐 이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해서는 안 된대. 할을 잘 다루는 이자. 그랬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할을 잘 다루고 그 물건을 잘 다루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영리할 이자. 그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문화가 조그마한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강의로 가니까
그런 여러 질문들이 참 많은데 참 유익한 질문이 됐다, 강의가 됐다고. 어느 대학 교수들의 강의보다도 우리 생활에 와닿을 수 있고 직접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당장 돌아가면 해야 될 그런 거를 오늘 배워가니까 우리 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뭐 경제가 어떠니 잔이 싸도 우리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한 거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청간이라는 글자는 열자, 지지라는 글자는 12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또 알아줘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지지는, 이 지지라는 것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요거는 영원 불변합니다. 11월달은 무조건 하고 자월이고 12월달은 무조건 하고 축월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12월은 축월이요 10년 후에도 축월은 12월 즉 섣달입니다. 또는 5월은 더운 5월은 올해도 5월은 5월이요 10년 후에도 5월은 5월이고 100년 후에도 5월은 5월입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지지라는 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뭐를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천간에 있는 이 갑을 병정무기 갱신인계가 있는데 이거는 열자기 때문에 변한다는 겁니다. 갑자, 이 갑자면은 자월에 난 갑자면은 장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간은 10개이기 때문에 12자로 따라서 짝을 지어갈라 하니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듣고 계실랑가 몰라도 우리가 육식갑자를 보면 갑자을축도 있지만 또 무자기축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뱅자정축도 있고 6분을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6분을 바뀔 적에 여러분들 단디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월에 6분 바뀌었을 적에 자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겨울이지요. 춥다는 겁니다. 이 바뀌어질 적에 뱅이나 또는 무나 또는 갱이나 또는 임이나 이게 각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학의 어떤 변화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이거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행기지만은 또 자월에 갑이 만일에 태어났으면은 이 겨울인데 갑은 얼어 죽겠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월의 화가 아무리 여름, 겨울에 햇볕이 뜨사도 여러분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오가 병이 이렇게 지가 걸쳐져 있다면은 여름에 여러분들이 외투를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닌다.
핥아먹고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더워서 그늘한 밑을 다녀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는 지지는 영원 불변한 거다. 그러나 요거는 12자기 때문에 우리가 12개월로 하면 딱 정해놔져 있지요. 뭐 정월 달은 인 정해져 있고, 그러나 천간은 10자기 때문에 정해져 있질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식갑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식갑자를 좀 더 맞춰줄라 하니까, 갑자, 얼축, 병인정모 하려니까 여기에는 갑도 쓸 수가 있고 병도 쓸 수가 있고 무도 쓸 수 있고 갱도 쓸 수 있고 임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조금 머리를 한번 더 써보면은, 아, 여기에는 을도 있을 수 있고 기도 있을 수 있고 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신도 있을 수 있고 개도 있을 수 있다. 아, 여기에 따라서 이거하고의 어떤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더 이상 들어가면 여러분들하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간은 10자이기 때문에 이 10자가 12자에 배분되어지려면은 여러 가지로 바꾸어지는데, 이 갑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글자가 5월에 태어나면 물이 없어서 못 살 것이고, 자하고 맞아지면은 물이 또 너무 안 해서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이걸 보는 법은 그 천간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고 어떤 월이 있어지느냐에 따라서 맹주가 많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시간에 우리가 천간열자와 지지열자를 공부를 했고, 지지12자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상생과 상극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너무 좋다고 생을 해줘도 안 되고 너무 나쁘다고 해서 극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극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생해준다. 상생. 서로 극을 한다. 상극. 예. 자, 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목이 화를 생한다고 봤을 적에 이 화는 생만 받아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를 생해 줄 거라. 토를 생해 주면 토는 금을 토생금 생해 주고 금은 수를 생해 줄 거다. 수는 역시 돌아가지고 나를 생해 줄 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했었지요. 나를 도와주려면 저 사람을 먼저 도와주라. 또 기도를 하는데도 내 기도를 하지 말고 남의 기도를 해라. 남의 기도를 하는 것이 역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상생으로. 그래서 요거 같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렇게 돌아오는데 모든 이치는 이 상생의 이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생의 이치만 가지고 또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한쪽만 자꾸 좋아지면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집단적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집니까? 인간이 없을 때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부족이 생겨지고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이래이래는 하지 말자, 이래이래는 하자, 이래이래는 하자 하는 것은 상생이고 이래이래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상극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또 국가가 내한테 제재하는 권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무도 있지만 내가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또 의무도 있다. 그것이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법. 돌아켜서 생각해 보면은 역이라는 이 역학의 공부라는 것은 상생상극을 기준으로 한 공부지 이걸 떠난 공부는 아니고 또 이 기준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켰다는 것 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움. 그런데 이걸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래서 하니까 가르치는 제가 무엇을 잘못 가르치는 거 이래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한테는 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내가 자식에게 주는 옷을 사준다든지 밥을 먹여준다든지 하는 거는 상생이 되겠죠. 일단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크니까 내가 네한테 젖을 먹여주고 또 밥을 주고 학교를 보내주는데 나중에 나를 도와달라 이 말이라. 지금 우리 국민 우리 지금 집안 자식들이 그거를 모르고 나이가 들면은 부모를 전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어렸을 적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훌륭히 키워가지고 대학교에 졸업했으면은 지가 잘 살면은 있는 자 부모를 또 그것이 상생 아닙니까? 상생 서로 상생하니 그거를 안 한다는 게요. 그거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이제는 상생해 줘야 됩니다. 다 커서 내가 부모에게 다 받았으면 이제는 부모에게 상생을 해 줘야 됩니다. 일부분을 떼줘가지고 우리 부모가 또 살 수 있게끔 노후에 그게 상생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상극은 자, 목이라는 글자가 토를 극합니다. 예. 나무가 이 땅을 극하지 않으면 땅 속에는 절대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땅 속에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극함으로 해서 네 좋고 내 좋은 거라. 그러나 일방적으로 너무 극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만일에 법이 없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끔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여자분들이라든지 힘이 약한 사람들도 떳떳하게 방거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냐? 서로 극이라는 상극이라는 법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보면은 목이라는 이 나무가
토를 극하지만은 또 극하는 중에 또 토도 자기를 극한다는 겁니다. 예, 왜? 자기가 그 극을 하는 만큼 여기서 태어나는 것들이 나를 또 극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극하는 게 토는 수를 극합니다. 예. 우리가 홍수가 지고 많이 오면은 토가 수를 극하지 않으면은 여러 곳에 마을에 홍수가 나겠지요. 토라는 어떠한 제방이 있기 때문에 물의 홍수를 막아주고 또한 이 흘러가는 물을 제방으로서 가두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름에 필요할 적에 가뭄을 대비해서 필요할 적에 물을 우리가 빼쓰기도 하지요. 빼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무엇을 극을 하느냐? 화를 극한다는 거예요. 화는 한여름의 이 더위에 수가 없으면 더위 온도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조금 생각을 한번 더 해보면은 여자분들의 자궁에는 양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양수 물이 없으면은 거기에 자식이 착상이 안 됩니다. 예, 물은 수평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더라도 바로 눕든 엎어져 있든 또는 거꾸로 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자식은 언제든지 물이 수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착상된 아기는 언제든지 지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걀이나 이런 계란을 보면 그 안에 물이 많잖아요. 그거는 온도 조정과 수평을 해주기 위해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만물의 시초로 가죠. 예. 그래서 이 온도의 조정은 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는 무엇을 극하느냐? 금을 극하지요. 예. 금이라는 것은 그냥 고철덩어리,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쓸 수가 없지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을 녹여야만이, 그걸에서 녹여야만이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자재도 만들 수 있고 기차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지요. 또한 생활에 필요한 것도 만들었지만은 또 거기에 우리는 한 문 더 나가서 하면은 대량 살상 무기가 탄생하지요. 예.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대량 살상할 수 있는 이런 금이 만들어지집니다. 예. 그래서 이 금은 다시 목을 극을 합니다. 그럼 목을 극을 하면은 이 목은 우리가 따듬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집도 짓고 또는 가구도 만들고 모든 걸 하지요. 그래서 상생상극이다. 서로 극함으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사는 것도 보세요. 큰 나라는 적은 나라를 침범할 것 같지만은 또 그 적은 나라를 또 도와주는 있기 때문에 또 큰 나라가 침범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수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개인과 개인도 서로 상생상극이 있기 때문에 수평을 이루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오행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역학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서로가 상생상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면은 거기 도표를 보면은 토를 중간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 모,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금. 그럼 여기서 토생금. 이렇게 왜 토를 그러면 선생님 중간에 여기에 나가가지고 하지? 토는 원래 중앙입니다. 중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을 알았으면은 이 오행에 어떠한 수리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 선인들은 알았습니다. 수리가 있더라는 그 수리를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열자 중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수리가 있다는 게 1과 6은 수로서 변하는데 여기에 요걸 나아가기 여기에 우리는 생수와 성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수와 성수. 생수라는 것은 태어날 수 있는 숫자, 성수는 만들어지는 숫자. 그러니까는 1, 2, 3, 4, 5까지만 우리 글자는 만들어지고 숫자는 만들어지고 성수는 여기서 1과 5가 보태서 6, 2와 7이 보태서 2와 5 보태서 7, 3 보태서 8, 4 보태서 9, 5 보태서 10. 이렇게 해서 우리 숫자는 계속 만들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숫자도 오행에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 숫자에 대해서 그 오행에 필요한 그 어떤 역학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초뿐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10강이나 15강 정도 나가면은 왜 일이 수가 되나는 그 연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1하고 6이 1하고 6이 오행상으로 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필요한 물방울과 응고된 물 이래 쌓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 한 10강 정도 가서 자연 오행론이나 천간론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때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와 7은 화다. 그 다음에 3과 8은 목이다. 그 다음에 4와 9는 금이다. 그 다음에 5와 10은 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한테 숫자로서 자기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내가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수가 많이 들어가는 글자가 좋겠죠. 여름에 더우니까. 그러면은 내 휴대폰에 1이나 6 또는 차 넘버에 1이나 6 또는 내 집 번지가 1이나 6 또는 아파트 호실이 1이나 6이 들어가는 게 내하고는 좋다는 겁니다. 또는 한겨울에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추우니까 그럴 때는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면은 2나 7. 저는 한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번호는 16이 많습니다. 1과 6을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태어나면 화가 필요하니까 2와 7 화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을에 태어났다고 싶으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화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내 휴대폰에 27이 많이 들어갔는가 확인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더우니까 내 휴대폰에 16이 많이 들어갔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 숫자를 또 한 번 더 이용한 곳이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입니까? 이 숫자를 가장 이용을 많이 한 것이 어디입니까? 옛날부터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사도 나지요. 장날이죠. 예. 우리 시골 장날 보면은 일사장날 이래 안 했습니다. 전부 다 16장날, 27장날, 38장날, 49장날, 50장날 이랬죠. 이만큼 우리 조상들은 우리 것을 알고 이만큼 철저하게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꼭 5일을 잡으면 꼭 16 말고도 5일을 잡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꼭 27이 뭐 38이 뭐 49 뭐 50이 뭐 꼭 이렇게 잡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 숫자 안에도 오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은 날씨가 많이 춥고 물이 너무 많은 지방은 27 화의 날을 많이 선택을 했고, 또 어느 지방은 나무가 많고 이는 산이 많은 데는 또는 이는 사구 금의 날을 또 택해서 우리는 그 장날의 숫자를 맞추어 줬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고기 잡는 어선들이라든지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이라든지 바다에 멀리 나가는 이는 항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여행을 하고 운행을 했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그래서 어디 가보면은 뭐 북두칠성. 우리 인간들하고 사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북두칠성입니다. 그 북두칠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황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이렇게 황성을 중심으로 한 북두칠성이 이거를 계절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때 움직였을 적에 이 북두칠성의 그 힘과 우리 지구의 힘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왔을 때는 북두칠성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또 겨울이 왔을 때는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이 원리의 전체를 이용한 것이 이 역학의 원리라고 봐도 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지금 겨울 같은 데는 날씨가 맑기 때문에 하늘에 먼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 달이 없을 적에 한번 나가서 보면은 북두칠성 여기도 보면은 7개의 별을 우리는 이용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역에 보면은 조그마한 별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9개를, 별의 9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지구의 기흉이 나눠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기도 좌우간 이 항성을 비롯한 이 북두 칠성의 거기에 별이 한 개 더 엎어져 가지고 9개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풍수상에는 보면은 탐낭, 금운 또는 무곡, 문곡 또는 녹존, 염정, 파군, 보기, 이런 삶에서 별마다 그 9개의 명칭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산대학에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거기에 교재에 보면은 거기에 그 별의 움직임과 그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항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극성을 움직이지 않는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불가에 가면은 기도할 적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안고 시방삼세 남섬부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적에 북극성이니까 북쪽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남쪽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봤을 적에 우리 지구는 남쪽에 떠가 있는 섬이다. 남섬부주. 그러면 이 북극성을 해가지고 또 북쪽에도 또 우리 지구와 같은 것이 있고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다고 우리 원각경에 부처님이 그 설하신 원각경에 보면은 그 나라가 있습니다. 뭐 북구니아주, 동구로주 이래서 하면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과학이 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힘이 아직까지 거기에까지는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남섬부주, 남쪽에 떠가 있는 섬이다. 그래서 시방삼세, 이 큰 세계에 남쪽에 떠가 있는 남섬부주, 그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동양 우리나라지요. 그 중에서도 부산시, 또 그 중에서도 금정구, 또는 뭐 이는 남구, 남구, 무슨 뭐 부산대학, 뭐 또는 무슨 시청, 이렇게 전부 다 붙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소가 대한민국 이래 붙여지지만 또 우리가 역학적으로 우리 주소를 보면은 남섬부주, 동양, 대한민국, 남섬부주, 동양, 일본국 이래 있죠. 우리는 남섬부주, 동양, 대한민국, 뭐 부산시 이렇게 주소가 붙여지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상생상극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설명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깜빡 잊은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가 이 할궁자라고 이렇게 할 적에 여기에 사실상은 여기 글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글자의 어떤 식이 필요할 뿐이지, 실질상 아는 것은 실질상은 이 할궁자입니다. 할궁자에 사람인을 붙인 거라는 겁니다. 예. 물론 제가 한 번 더 여기에다가 끊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나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또 뭐 문의가 있지 않겠나 또는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그 어떤 글자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 말고 우리 문화가 이렇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할궁자를 먼저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문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따져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해놨다는 거예요. 해놓고 여기다 사람 민자를 한번 붙여보면서 그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건데, 사실상 이는 우리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오랑캐로 몰아붙이려는 그 중국의 옛날에 그 한문을 만들 적에 그것이니까 너무 좀 우리 국민이 호도 그 사람들 눈에는 좀 잘못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우리 국민은 굉장히 영리하면서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을 따라올 국민은 없지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래 안 하고 넘어가면은 또 문의가 들어서 또 뭐 그 말이 그 글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또는 우리가 역학을 가지고는 수리학이라고도 많이 하고, 또는 어느 또 학을 연구하는 곳에는 사람의 맹주로 또 숫자로서 또 전부 다 또 보는 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숫자에 따라가지고 16은 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 오행상으로 보면은 수라고 보면은 임수냐 개수냐, 또는 요거도 임수냐 개수냐, 또는 해수냐 자수를 여러분들이 표를 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 이래 요 임계 해자 이 넉자 중에 어떤 것이 일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육에 해당할 거나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모릅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좀 올라가 보면은 그때 돼서 어느 것은 일에 해당될 수 있는 수의 글자가 되겠고 어느 것은 육에 해당될 수 있는 글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어느 학문에서는 또 이는 숫자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보면은 8개 뭐 이런 소리 많이 했었지요. 거기도 이런 숫자와 이는 우리 역학의 오행이 상당히 관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상생상극은 모든 것이 상생만 이루어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상극만으로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전에 여러분들하고 목이 토를 극하는데 이 토는 상극을 받지 않으면 토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토라는 것은 갈고 또는 이렇게 번갈아 줘야만이 그 토 속에는 산소 공급이 되어야만이 이 토의 자기 할 일을 다 하지요. 거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감목도 금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나무만 자꾸 커너지는 우리가 필요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수도 극하는 것이 비가 오면은 비가 안 올 때를 해가지고 가둬놔야만이 또 많은 식물과 동물과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수도 상극을 해주지 않으면은 자기도 자기가 지탱을 못하고 또 우리가 쓸 수도 없다는 것이 상극이라. 그래서 우리는 상생, 상극.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긴요하게 써야 됩니다. 아주 긴요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의 명예에 대입을 하여야 되는데, 이때 대입하는 과정이 이 상생상극을 어떻게 잘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인이 되느냐 도인이 안 되느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상생상극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잘 여러분들이 해나가느냐에 한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맹주를 바르게 보느냐 못 보느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에 했던 것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전문 시간에 했던 이 청간 열자와 지지, 지지 12자. 우리는 뭐든지 청간과 지지는 떨어져 있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이 100년 이래 소리는 안 한다 아닙니까? 100년 이 소리는 안 한다. 백술년, 그지요? 올해도 정년 이래 소리는 안 한다 아닙니까? 정해, 내년에는 무자년 이래 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청간과 지지는 각자 독립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청간과 지지는 독립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12자가 12자에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겠지요. 만일에 자에 붙었으면 여기에 무가 붙었으면 무자년이 되질 끼고, 위에 병이 붙었으면 병자년이 될 끼고, 갑이 붙었으면 갑자년이 될 끼고. 그러나 청간지 하나로서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공부한 중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생상극, 서로 상생, 서로 상극.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극이 없고 상생이 없다면, 상생이 잘된 집은 자식들한테 용돈도 잘 쓰고 잘 받고 자식들이 부모 공양을 잘 하는데, 상생이 안 된 부분은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자꾸 욕을 합니다. 저놈 손 지는 잘 먹고 살면서 부모는 좀 안 주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상생상극과 지금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